이 영상 하나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량적 리밸런싱에 대한 설명으로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정량적 리밸런싱에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적의 투자법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죠. 이번 영상은 더 신선한 충격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100만원으로만 투자하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연속으로 19번 손실을 보게 될 경우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수익금이 일정하다 보니 내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 자산이 100만원일 때 100만원을 벌면 수익률이 100%이지만 자산이 1억이 되었을 때 수익이 100만원 이라면 수익률은 1%겠죠. 따라서 100만원이라는 양을 고정시키기보다 차라리 비율을 고정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처럼 내 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투자금과 여윳돈을 1대9로 나눠서 투자하되 이 1대9라는 비율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이전의 방식처럼 똑같이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100만원에 100% 수익이니 내 자산은 100만원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산이 총 1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을 고정시킨다고 했으니 1100만원을 다시 1대9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110만원, 여윳돈이 990만원이 되겠죠?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금 100만원, 여윳돈 900만원인 상태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50%가 난다면 총 50만원 손실이니 내 자산은 9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1대9로 나눠서 투자금 95만원, 여윳돈 855만원으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정량적 리밸런싱과 정률적 리밸런싱의 자산 변화를 차트로 살펴볼까요? 수익과 손실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총 100번 반복했다고 했을 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번엔 연속으로 20번 손실을 본 뒤 20번 수익을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과 같이 정량적으로 리밸런싱 했을 경우 20번 연속 손실을 보게 되면 모든 자산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률적 리밸런싱을 할 경우엔 정량적 리밸런싱보다 자산이 하락하는 속도도 훨씬 느리고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는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률적 리밸런싱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아직도 얌마 어쨌든 손실은 나는 거 아니야, 무적의 투자법이면 손실이 없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생각처럼 무적의 투자법은 아니죠. 따라서 진짜 무적의 투자법은 여기에 자산 배분이라는 것만 섞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은 뭘까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격언 중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겠죠. 즉 어느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개 나눠서 하면 자산 배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의 핵심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둘 다 오를 걸 사도 모자랄 판에 한쪽이 오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떨어지는 것을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카드 2장이 있습니다. 당첨이 나오면 투자금을 2배로 불려주고 꽝이 나오면 반토막 난다고 가정하죠. 확률은 50대 50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정량적 혹은 정률적 리밸런싱을 할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당첨이 나올지 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투자금을 반으로
나눠서 둘 다 사면 한쪽에서는 수익률이 100%, 다른 한쪽에서는 손실 마이너스 50%를 얻게 되니 10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첨된 쪽에서는 500만원 수익, 꽝인 쪽에서는 250만원을 손실, 이 두 개를 합하면 총 250만원을 항상 수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량적 리밸런싱을 할 경우 계속해서 250만원씩 내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전에 배웠던 정률적 리밸런싱으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정량적 리밸런싱과 정률적 리밸런싱은 항상 여윳돈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산 배분을 할 경우엔 여윳돈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같은 돈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 몰빵 vs 1000만원 정량적 리밸런싱 vs 1000만원 정률적 리밸런싱 vs 100만원으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합친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트만 보면 제가 수식을 잘못 입력해서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자산 배분 플러스 정률적 리밸런싱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투자하는 모든 전략은 100번까지 반복하고 자산 배분 플러스 리밸런싱은 20번까지만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산들은 올랐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오르거나 가만히 있지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합친 전략은 한치의 밀림 없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자산들은 1000만원에서 시작했고 자산 배분 플러스 리밸런싱은 100만원으로만 시작했음에도 비교가 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가 아닌가요?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드 게임처럼 무지막지한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 없다 보니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의 대표는 주식이고 안전 자산의 대표는 채권입니다. 채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인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인데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쉽게 설명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식과 채권은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은 그 성향이 가장 심한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직접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 돈을 반반씩 나눠서 투자한 뒤 1년에 한 번씩 정률적 리밸런싱을 했을 때 투자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한국 주식에 몰빵했을 때입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변동성이 심해 보이고 꾸준히 상승하기보다는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한 번씩 확 오르는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파란색의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합친 전략을 보시면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수익률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요. 한국 주식에만 몰빵한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6.5%에 최악의 해에는 주식이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한 전략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0.4%에 최악의 해에도 마이너스 9.34%만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IMF 시절에도 이 전략은 수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무적의 전략이라고 불리울 만하지 않나요? 혹시 아직도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으신가요? 조금만 공부해도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가 막막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